안녕하세요.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.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. 찬바람이 쌩쌩 불고요. 그런데 날씨만 그런 건 아닙니다. 아파트 거래 시장도 또 그동안 막 미친 듯이 폭주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요즘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물론 지금이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거는 맞습니다. 수요가 전통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시기이긴 하죠. 그런데 단순히 또 그것만으로만 설명이 다 되지 않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.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가 하락한 데이터가 공식 발표됐습니다. 11월 17일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를 보게 되면 9월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0.01% 하락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실거래가 지수는 가격 동향 요거 조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수치입니다. 가격 동향은 시세를 또 반영하게 됩니다. 집주인이 팔고 싶어 하는 가격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분위기가 단순히 거래된 것뿐만 아니라 거래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. 그에 반해서 이 실거래가 지수는 진짜 신고된 실거래 가격만 가지고 데이터를 만듭니다. 아무래도 이게 더 정확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 또 이 실거래가 지수가 우리가 믿을 만한 건가, 정확한 건가, 요거는 또 의문이 있습니다. 실거래가 지수가 오르면 집값이 반드시 오른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?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. 이 실거래가 지수에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또 있습니다. 바로 부동산 가격의 조작이 쉬워진다라는 점인데, 거래량이 이게 많을 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. 그 영향이 미미하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을 때나 아주 비정상적인 거래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해도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기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집값 띄우기 참 쉽네. 웃돈의 계약 후 등기 전 거래 취소 쑥. 이건 뭐냐면 최근 3년 동안 아파트를 매수하고 나서 등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191건이 있다는 겁니다. 집을 샀을 때 그 마무리는 바로 내 이름으로 등기를 치는 거죠.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산을 사거나 이렇게 샀을 때 내 이름으로 되는 거,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만 내 이름으로 된 걸 등기를 치고 나서 그걸 바라볼 때 그 격한 감정,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동안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고생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. 그런 등기를 안 친다. 그래서 과태료까지 낸다? 왜 그럴까? 모든 사례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요거는 의도적으로 10억짜리 집을 만약에 11억으로 일단 거짓으로 계약을 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하고 그리고 시세를 그렇게 띄우는데 사용됐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일명 집값 띄우기죠. 과태료 몇백만 원 내고 그 대신 시세 차익을 몇 억을 보게 된다면 이익인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. 현실적으로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. 언론에 알려진 국토부 자료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매매 후에 미등기 행위로 인해서 과태료를 받은 게 전부 191건, 그리고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이외의 조치가 27건, 또 소송 진행, 가압류, 가처분 이런 거 기타가 한 191건, 조치 진행 중인 게 77건 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등기로 문제가 돼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것들만 전부 486건인 겁니다. 야야야야 뿌비 겨우 500건도 안 되는 걸로 호들갑 들고 그래. 호들갑은 아니 대한민국에 집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로 일을 크게 만들고 그러니 너는 응? 나는 미등기 이렇게 전매로 돈 벌고 그러는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는 아니거든. 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천벌을 받아야 돼. 응? 왜 말을 더듬내고 나는 원래 말을 좀 더듬어. 왜 그래?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거든.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.
네, 저도 뭐 이렇게 집값 가지고 장난치고 시세 조작하는 사람들 처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실제 처벌 수위는 고작 몇백만 원이면 끝난다는 게 뭐 현실이고 그게 좀 짜증나긴 합니다.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하락의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 바로 9월달 수치라는 점입니다. 이게 우리가 이걸 실시간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시차가 좀 있습니다. 9월 달은 이미 집값이 꺾여감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언론이나 뭐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대세 상승장에 들어선 것처럼 막 그렇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제가 여러분께 부동산 대세 상승장이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. 집값이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. 또 오르거나 내릴 때 항상 뭐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게 있기도 합니다.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데이터를 너무 믿지 말 것이며 데이터 이렇게 짜집기 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짜집기를 해서 발표하면서 어떻게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요런 거 확대 해석해서 돈벌이 하는 그런 사람들 요런 이야기 부동산 정보 너무 믿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지금 많은 언론들이 부동산 분석하는 걸 보면 지금의 가격 하락세나 뭐 거래량 급감 등의 그 원인을 대출 규제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.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고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출금리는 반대로 오르고 있는 이 현실 등을 그 원인으로 꼽는 게 많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뭐 영향이 있는 거 분명히 맞고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. 많은 아파트 가격의 한계점이라는 게 있고 그게 어느 그 부동산 상승의 턱걸이처럼 넘을 수 없는 허들이 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의 반등과 하락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걸 뚫지 못하는 가격대가 분명히 있습니다. 당분간은 그 구간을 뚫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. 집을 뭐 매수할 계획이든 매도할 계획이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 오늘 발표된 데이터는 9월달 실거래가 지수인데 아마 10월달 실거래가 지수는 다음 달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. 9월달은 0.01% 하락했었지만 10월달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한 데이터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하락폭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커질 겁니다. 그럼 이 추세는 언제까지 가냐? 제가 볼 때는 1월달에서 2월달까지는 지금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어머머머머 부비 내년 1월 2월 달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? 집값 다시 오르는 건가? 그런 거니? 맞는 거니? 그건 아니고요. 이 바닥 분위기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바닥 분위기는 포기 상태입니다.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거나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라는 거예요. 그러면 또 이걸 영원히 포기하느냐? 그건 또 아닙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가격의 어떤 한계점, 그걸 뚫지 못하는 거, 요 한계점,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. 어차피 그동안 두세 차례 이렇게 뚫지 못했던 가격 한계점을 못 뚫을 거라면 다시 집값을 차라리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. 차라리 내려오란 얘기예요. 뭐든지 내려와야 또 오르는 거고 또 오르면 내리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.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매수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 가격의 한계점인 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. 이쪽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큰돈 써가면서 우리가 무리해서 어떤 붐을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둘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. 내년 봄쯤에 차라리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성수기 시절 그 시절이 됐을 때 부동산 상승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.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. 뭐 실제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대적인 집값 띄우기 공세가 내년 봄에 3월부터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.
요즘 부동산 트렌드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. 또 최근 발표된 데이터 한번 볼까요? 2022년 말에 무주택자였다가 2023년에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72만 명입니다. 이 72만 명 중에 집을 한 채만 산 사람, 집을 한 채만 매수한 사람이 97%입니다. 그러니까 3%만이 두 채 이상 집을 매수한 사람들이에요.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.07채로 대한민국의 주택 소유자는 전부 1,560만 명이 됩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도 누군가는 또 이 1,560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고 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. 이거를 우리가 다시 연령대별로 한번 보면 역시나 50대가 가장 주택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. 대략 한 25%가 조금 넘어요. 그 다음이 60대로 22.8%를 차지하고 있고 40대가 21.2%로 세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. 그리고 70대가 12%가 됩니다. 자,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.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계속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50대, 60대가 이 두 채 이상 소유하는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. 대부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. 지난 몇 년간요. 2019년부터 쭉 지금 보면 하락세에 있습니다. 본인이 살 집 똘똘한 한 채 요것만 내비두고 나머지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다 차익 실현으로 집을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걸 누가 받았나? 다 그렇게 넘겨받은 게 20대, 30대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한번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. 부동산 타짜들이 2030에게 집을 떠넘기면서 그동안 부동산 반등이 있었고 그게 어떤 가격 한계점에 도달하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요게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2030 세대한테 집을 넘길 때 반짝하고 내리고 반짝하고 내리고 요 패턴이 계속 당분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영끌족 분들, 젊은 분들만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. 요 부분은 이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.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내 집 마련이 투기판 노름이 되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. 부동산의 비밀입니다.